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국내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2부는 지난 1월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한 A사 연구소장 임모 씨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A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죠. 중국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로부터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넘겼는데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를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렸죠. HKMG 제조 기술은 D램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도율이 높은 신소재 HKMG를 사용하는 최신 기술로 국외 유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19년 말 국내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A사를 압수수색하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죠. 검찰은 앞으로도 반도체 제조업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대표 기업 화웨이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와 기술 장비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SMIC도 블랙리스트에 올려 첨단 장비 공급을 차단했죠.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굴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도체를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수입은 1년 전보다 14% 늘었고 생산 장비는 20% 급증했죠. 특히 반도체 수입량은 3,800억 달러로 우리 돈 약 423조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입액 중 1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루트로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죠.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은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한국은 물론 미국, 대만 등도 피해 대상이었죠.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술 유출 여부를 가려내는 일도 쉽지 않죠. 게다가 중국 업체의 제한을 받는 것까지 회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중국 기업들은 국내외 반도체 인력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일이지만 최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분야는 사람이 곧 기술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장비 업체의 한 직원은 최근 중국 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2~3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유혹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죠. 지난해 6월에는 40년 삼성맨 장원기 전 사장이 중국 S윈에 합류한다고 알려지면서 업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었죠. 사단급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직을 번복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있죠. 중국과 대만의 인재도 중국 레이더망에 포착된 상태인데요. 지난해 말에는 미국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출신 고위 임원과 엔지니어들이 중국 업체로 대거 이동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 분야에서는 선두권을 다투는 곳이죠. 중국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는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 TSMC의 임직원을 다수 영입했는데 지난 2019년에만 50명 이상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경제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3,000명 이상의 대만 반도체 기술자가 중국 기업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중국 SMIC는 한국과 대만 인력이 다수 재직 중이죠.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 사례는 반도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000분의 1mm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한 제조업체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두께 측정 기술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때문에 1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출이 무산되는 큰 피해를 입었고요. 대기오염 방지 설비 기술은 퇴직자가 USB로 무단 반출해 중국 업체에 판매를 시도하던 중 첩보를 입수한 정보당국과 경찰의 수사로 막아냈죠.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 정작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건 왜
왜 그런 걸까요? 사법영감에서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 건 28명 중 실형 선고는 4명뿐이었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기술 유출에 성공하기 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형되는 일이 허다하고 유출된 경우에도 이 때문에 앞으로 입게 될 피해까지 반영하는 데에는 재판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은 워낙 전문적인 자료가 많고 기록도 방대해서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점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으로 꼽히고요. 결국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기술 유출을 생각할 수 없도록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기술 유출 사범을 엄벌에 처해도 기업의 피해가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구제 수단도 필요합니다.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지만 애초에 피해액이 낮게 산정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죠. 이 와중에 일본 경제 일간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8일 거함 삼성, 기술방위 최전선서 공격하는 중국과 수비하는 한국, 삼성의 암투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내놨는데요. 이건희 회장 별세와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삼성전자에 중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를 심층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죠. 한국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적발한 기술 유출 총 123건 중 중국으로의 유출은 83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이 탈취를 시도한 핵심 기술 대부분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였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 측에서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방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액 연봉 스카웃을 통한 엔지니어 영입 문제도 지적했죠. 니혼게이자이는 이 같은 사태가 과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은 과거 일본 전자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던 분야로 삼성 역시 거액을 투자해 일본 엔지니어를 흡수하는 등의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특히 부각시켰죠. 이번 기획기사는 이날 1회에 이어 정치와 여론에 농락당하는 한국 재벌, 삼성 혁신을 갈망, 애플처럼 독자 기술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연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모습으로 오히려 열등감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진행돼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있었죠. 수출 규제로 뒤통수를 치려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 발전을 앞당겨버렸으니 후회가 막심하겠죠.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 양은 직전 연도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 대비 90% 정도 줄어든 거죠. 2019년 6월 3026톤이었던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은 수출 규제 시행 직후인 8월 0으로 떨어졌습니다. 0, 빵! 3,000톤이 넘는 수출량이 제로가 된 겁니다. 안달이 날만도 하죠. 일본 정부가 수출을 일부 허가하면서 같은 해 12월 수입량이 793톤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수출 규제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엔 택도 없었죠. 지난해 월 평균 수입량은 400톤에 그쳤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일본. 뒤늦게 폭망한 반도체 사업 심폐소생을 시작하려는 듯한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 대만 TSMC가 일본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TSMC가 200억 엔을 투자해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반도체 개발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TSMC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일본 진출 계획을 의결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TSMC의 일본 신설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이라 불리는 패키지 작업 등에 관련한 기술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며 반도체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일본 경제산업성도 반도체를 전략 분야로 보고 있어 TSMC와 일본 기업의 연대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TSMC는 현재 해외 최초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일본에도 첨단 개발 거점을 마련해 향후 미국, 일본, 대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고자 한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7일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다이얼로그 세미컨덕터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과 49억 유로 규모의 회사 매각을 위한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대규모 인수합병까지
IPO까지 감행하는 걸 보면 오랫동안 삼성에 내준 1위 자리가 욕심이 나긴 했나 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다이얼로그는 이날 성명에서 르네사스와 주당 67.5유로의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적당한 시기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당 67.5유로는 독일 증시에 상장된 다이얼로그의 지난 주말 종가에 20%의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이죠. 다이얼로그의 시가총액은 약 52억 달러 규모입니다. 르네상스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 중 하나로 2019년에는 미국 반도체 업체 IDT를 60억 달러에 인수했죠. 르네사스의 시가총액은 205억 달러 규모입니다. 다이얼로그와 르네사스는 모두 애플 협력사로 지난해 8월 양사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죠. 이제 와서 그간 삼성의 업적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삼성전자 또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수요 폭발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기로 발표한 상황이죠. 무차별적으로 기술과 인력을 확보 중인 중국의 위협도 무시할 순 없지만 삼성이 호락호락하게 자리를 내줄 것 같진 않네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